네, 두 번째 시간으로 철새의 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새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일단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깃털로 쌓여져 있죠. 그리고 날개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잘 날아야 되기 때문에 뼈가 가볍습니다. 속이 비어있죠. 그 다음 유선형 체형과 뼈가 단단합니다. 완강한 골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날 수 있겠죠.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유선형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요. 먹이라든지 또는 서식지를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사람보다는 체온이 높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두름이라든지 금눈, 새, 올빼미라든지 큰 고니, 타조, 그 다음에 검은머리, 갈매기 이런 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대개의 새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생이 대부분 이제 온대지방이나 열대지방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봄에 오는 여름새, 겨울에 오는 겨울철새,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새,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텃새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죠. 이 장다리 물대새라는 것은 다리가 길고 짙은 분홍색을 띠고 있는 그런 새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개가 검고 배는 흰색인 이 물대새는 대부분 새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4월 중순 봄이 되면 천수만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4월 하순쯤에 이제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둥지에서 이제 부화를 하기 위해서 알을 품죠. 이렇게 약 24일에서 27일 동안 알을 품으면 약 한 달 동안 알을 품으면 5월 하순경에 이제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자라게 되면 다시 크게 되면 다시 이제 호주라든지 이쪽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대개 우리나라의 여름 철새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알을 낳고 새끼를 번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반면에 겨울 철새들은 번식은 원래 날아온 위치 시베리아라든지 이쪽 북위도 북쪽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시베리아 쪽이 너무 추우니까 월동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새에 대해서 철새는 무엇이고 왜 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오면서 뭘 보는지 관찰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철새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새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머물러 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또 걷는 것들, 이런 새들을 우리 철새라고 하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렇게 이동하는 새를 철새라고, 우리나라에서 참새라든지 까치라든지 이런 새들은 우리는 이 텃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시골에 갔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텃세 부린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철새와 텃새는 명확히 구분이 되나요? 명확히 구분이 되죠. 텃새는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그런 새이지만은 겨울철새나 여름철새는 번식지나 월동지로서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가는 계절에만 예를 들어서 겨울철새들은 여름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여름철새들은 겨울에 볼 수 없습니다. 대개 두루미라든지 기러기나 얘들은 겨울에만 보이죠. 근데 이런 또 다른 철새들
또 여름에만 제비라든지 이런 철새들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철새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여기 보이는 뺨이 하얀색으로 됐죠. 흰뺨 검동오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인데 가끔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병아리까지 나는 번식을 하는 이런 텃새로 변하고 있기도 해요. 여름 철새들은 이런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철새들이에요. 강남 같은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비도 여기에 속하고 겨울에 동남아시아나 호주에서 월동을 하고 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름에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뻐꾸기, 황노, 긴꼬리 딱새, 깨꼬리, 뜸부기 뭐 이런 종류들의 새들이 이런 종류들의 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철새들은 이제 여기는 북이도 지방, 시베리아든 러시아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추운 곳에서 이제 겨울을 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로 겨울에 오게 되는 거죠. 봄에서 여름은 러시아나 시베리아 등에서 고緯도에서 번식을 하고 늦가을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오기 시작하겠죠.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보내기 하죠. 그래서 월동기. 우리나라 이제 그 제두루미로 유명한 곳이 철원이죠.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 경기도 철원인가요? 이 철원 지역에는 이제 유명한 그 독수리라든지 또는 그 두루미의 그 도래지라고 할 수 있고 그 철새들이 오는 것을 도래지라고 그러거든요. 도래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천만 같은 경우는 흑두루미의 이제 도래지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러니까 그 종수가 전 보호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지역이 철새 도래지로서 뭐 관광지로서도 활용이 되고 그런 유명세를 타기도 하죠. 그래서 겨울철 새들은 기러기류, 고니, 흰 갈매기, 두루미, 제두루미, 가창오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가창오리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뺐습니다만은 그 해남에 가면은 고천암호라고 있어요. 고천암호. 고천암호 같은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오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슨 곤충이 그 군무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늘에서 오리떼들이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겨울에 가면 이제 그 뭐 경치가 아니까 절경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통가철새는 이제 보면은 고緯도 지역에서 이렇게 북극이나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고 이 저緯도인 이 우리나라도 이제 추우니까 호주라든지 동남아시아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가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서 초겨울까지만 있다가 또 이제 남으로 가는 것이죠. 봄과 가을철에 이제 관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가슴 물대새라든지 그 다음에 검은 머리 촉새, 넓적부리 도요 뭐 이런 새들이 해당이 됩니다. 길 잃은 새는 이동 과정에 자기의 무리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찾아와서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이런 새들을 우리는 길 잃은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텃새는 1년 내내 우리나라에 사는 새로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까마귀, 까치, 꿩, 놈, 병아리, 매, 물닭 그렇게 되죠. 물닭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그 저수지 같은 가면 그 새가 까만색 새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는 다리가 2개만 있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이유, 철새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이제 기온 때문에 계절이 변화, 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기온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면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추운데 겨울에 먹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고 추위를 덜 타는 곳으로 와서 월동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번식이 적합한 기온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이동하는데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는 여러 가지 영역 등 우리나라의 한강에 가면은 민물 가마우치가 있는데요. 얘들은 겨울 철새인데 가지 않고 지금 뭐 3,000마리에서 한 10,000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얘들이 이제 똥을 누면 여기 이렇게 백화 현상이라 해서 나무가 말라 죽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얘들을 유해동물로 지정을 했어요. 유해동물로 지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허가된 그 사냥꾼에 의해서 얘들은 이제 사냥이 가능합니다.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텃새와 돼버린 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렇게 동아시아,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쪽에서 또 이렇게 대양주죠. 동아시아와 대양주 여기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남아시아, 대양주, 동아시아 이렇게 합쳐서 이동하는 철새 이동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것을 우리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까지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EAAFP라고 그래요. 여기 써져 있죠. 이스트 아시안 오스트레일리안 프라이웨이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가입이 돼 있고 자발적 비형식적인 국제기구예요. 그리고 우리 2006년 11월에 이게 설립이 됐어요. 총 39개의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고 얘들이 하는 일은 이 기구가 하는 일은 우리 사람과 생물 다양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내에 철새 이동성 물새들과 서식지가 잘 알려지고 보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철새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하는지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 새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새 이동 경로는 주로 이렇게 서해안의 갯벌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순천만은 남해에 있지만 순천만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 철원이죠. 철원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주로 동쪽에는 주로 저수지 창원 우포늪이라든지 주남저수지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로로 우리나라는 철새 이동 경로가 분포하고 있고요.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복장이 크게 이렇게 색을 띠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복장들. 되게 국립공원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생태에 조수하신 분들은 화려한 옷보다는 되게 그 갈색 옷이나 또 그 흙하고 비슷한 그런 옷들을 입고 베이지색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죠. 잘 뛰어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새는 우리 눈앞에 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망원경, 이런 쌍안경이라든지 이런 망원경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원경을 이용해서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새에 대해서 완전히 다 모르기 때문에 도감 같은 걸 가지고 직접 찾아보면서 되도록이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탐조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는 울음소리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가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인터넷에서 뭐 꾀꼬리 소리, 뭐 소리 치면은 다 그 새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까마귀 소리, 무슨 두루미 소리 이렇게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것들은 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청음 조사라고 그러죠. 새의 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듣기도 하죠. 또 이제 얘들은 녹음을 해가지고 새 소리를 숲에다 틀어놓으면 그 자기 동료가 오는지 알고 그 새가 와요. 그래갖고 새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그 새와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탐조 활동을 하려면 아까 말한 그 해남 고초나무라든지 담양 습지 같은 데 가면 그 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담양 습지 같은 데 새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새를 보려면 탐조 활동을 하려면 이런 게 이제 아셔야 돼. 얘는 비간섭거리는 습지가 여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먼 거리에서 만원경으로 여기를 쳐다봤을 때 이 새들이 여기가 있겠죠. 얘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뭐 도망이나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먹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리. 이런 데다 이제 탐조대를 만들어서 관찰하면 되겠죠. 경계거리는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행동을 중지하고 경계 꾸꾸꾸꾸 소리를 내면서 꼬리와 깃을 흔드는 이런 행동을 이제 이음을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죠. 경계 여기 비간섭 영역이고 경계 영역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 회피거리는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막 이제 걸어다니면 아까 여기는 소리로만 흔들고 행동만 보여줬는데 여기는 걸어다니면서 가볍게 쫑쫑쫑쫑쫑 막 뛰면서 사람과 일정 거리를 언제든지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걸 해피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거리. 그 다음에 도피거리는 사람이 이제 너무 가까이 오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도피할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섭의 거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비간섭 거리, 경계거리, 회피거리, 도피거리 이렇게 사람과 새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탐조대를 만든다든지 또는 새를 관찰할 때는 이렇게 비간섭 거리에서 만원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새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끔 새들을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런 우리 서해안 무인도 같은데 번식지에 이렇게 가락지를 달아주는데 이 K37 저새 같은 경우는 뭐 몽골에서 이렇게 발견된 적도 있고요. 또 몽골에서 달아줬던 것들이 또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그 독수리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나라별로 자기 나라의 기후를 써서 서로 약속된 기후를 써서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되면 이렇게 몽골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발견되면 이제 그 몽골에 연락을 해주고 아까 그런 EAAFP의 그 파트너십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새들이 있나요?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철 새, 여름철 새 있고 대표적으로 겨울에는 오리류, 그 다음에 기러기 뭐 이런 새들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두루미 이런 새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새는 뻐꾸기라든지 뭐 이런 새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렇게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새들이 가끔 우리나라 오는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철새에 대한 질문으로 철새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새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냐 이 말이죠. 강남 같은 제비가 어떻게 다시 봄이 되면 우리나라 찾아오느냐 이거죠. 뭐 완벽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연구해 보면 새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불이라든지 눈, 그 다음에 귀, 이게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형심을, 어디가 나무가 있고 어디가 산이 있고 어디가 강이 있고 이런 것을 미리 기억을 한다든지, 또는 태양의 위치, 이게 별자리, 북두칠성 같은 별자리, 그 다음 지구의 자기장, 지구가 이렇게 쭉 돌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치 나침반처럼 이걸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알아낸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눈으로 보고 가지만 먼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태양의 위치라든지 별자리라든지 지형 지물이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동하는 길을 아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새들이 길을 찾는 방법, 별자리,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북극성, 옛날부터 여행할 때 방향을 잡아놓은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데도 있고, 또 태양, 일몰과 이출 때 이치나 태양의 고도를 나침반 삼아서 알아내기도 하고, 강이나 산, 해안선, 고층 건물이나 길 등을 살펴보면서 알아내기도 하고, 자기장,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지구의 자기장의 흐름을 감지해서, 사람은 이런 거 감지하기 쉽지 않지만 그냥 학습된 길, 부모와 함께 이동하면서 기러기들이나 고니들은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먼 거리를 비행하는 철새와 단거리 이동한 텃새의 날개 차이가, 구조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이 철새는 길이가 길고 뾰족하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 거리를 날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적게 받아야 되겠고, 또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날개가 길고 뾰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텃새들은 가까운 거리를 날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렇고 날개도 짧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철새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V자형으로 날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운이 좋으면 하늘을 쳐다보면 철새들이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러기라든지 가마우찌라든지 이런 새들이 특히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공기 저항을 줄여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20% 내지 30% 정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기역학적, 새들이 뭐 공기역학적인 원리까지 공부를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새들이 뒤따라가는 새, 앞서가는 새의 박자에 맞춰 날개짓을 하면 서로 엇박자, 앞에 새가 위로 올라가면 뒤에 새는 밑으로 내가고, 이렇게 앞새의 하강기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 비행하면서 날개짓을 맞추면 공기 저항을 줄이기, 만약에 이렇게 일렬로 간다면은 이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했을 때 이런 관련된 유튜브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동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멀리 이동하는 철새는 여기 보면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 찾아오는 큰 뒷부리 도요 같은 도요,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가는데 우리나라의 중간에 이제 잠깐 들리죠. 또 붉은 가슴 도요, 서아프리카에서 북극을 가는데 우리나라에 잠깐 들리는데 약
3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장거리 철새이지만 가장 멀리 이동하는 철새는 극제비 갈매기인데 얘는 약 9만 6천 킬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철새는 나이면서도 잠을 자나요? 철새는 이렇게 뇌가 두 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 절반씩 교대로 이쪽은 활동을 하면 이쪽은 잠을 자고, 가수면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흰배칼새 같은 경우에 무려 200일 동안 쉬지 않고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검은 등 칼새 같은 경우는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달 동안 지상으로 내리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먹고 자는 것이 확인된다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 철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철새 이동이 번식지와 동면지의 기후와 먹이 변화에 적응하여 진화된 것인데,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번식지로 떠난 철새들의 이동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는 아마 이제 꽃이 빨리 피니까 좀 빨리 와야 되겠죠. 뭐, 그게 맞춰서. 이게 잘 못 맞추면 생태적 엇박자라고 합니다. 제가 기후변화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종들은 그 북쪽으로 서식지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우리나라 우리 식물의 남대 식물이 북쪽으로 확대되듯이 새들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노란배 진박새, 진박새, 그 다음 검은머리 직박부리, 붉은 부리 찌르레기, 이런 것들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드물게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도 아열대처럼 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새들이 왜 이동을 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 이동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동하는지, 그 철새들의 어떤 형태, 또 잠을 자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3차 시에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